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게 정말 아는 것이다. 음. 대역죄인이다. 네, 다음으로는 역사를 깊이 있게 코너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현충일의 유래에 대해서 수평님이 조사를 해 주셨습니다. 수평님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줌 사료를 발표하게 된 수평입니다. 네, 오늘의 한 줌 사료는 그래서 왜 현충일이 6월 6일이냐고 현충일 만들어진 전통에 대해서 고려 조선시대 사료와 현대 신문 기사를 같이 활용해 가면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절은 8월 15일, 학생의 날은 11월 3일, 기미독립선언일은 3월 1일, 스승의 날은 5월 15일. 그렇다면 올해로 67일을 맞는 현충일은 도대체 왜 6월 6일일까? 라는 질문을 어느 날 불현듯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는 우리 현충일의 유래라던가 현충일을 왜 6월 6일로 정했는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한번 국가기록물을 찾아봤는데 일단 국가기록원,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그리고 국가보훈처 공식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현충일은 도대체 왜 6월 6일일까? 라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해줬는데요. 일단 국가기록원,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에서는 왜 6월 6일을 현충일로 했냐라고 했을 때 24절기 중에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중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중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보훈처, 현충일날 행사를 주관하는 거의 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6일 현충일로 지정된 것은 망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은 옛부터 망중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고려 현종 때에는 조정에서 장병들의 뼈를 그들의 집으로 가져가서 제사 지내도록 했고, 조선시대 때는 6월 6일에 병사들의 유해를 매장했다라고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트에서 소개해주는 것을 결론을 내자면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은 망종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망종은 24절기 중에 9번째 절기이고 양력으로는 6월 5일에서 7일 사이 그리고 음력으로 따지자면 이제 4월이나 5월 사이 그때쯤이고요. 예로부터 망종에서는 이제 제사, 특히 국가를 지킨 영웅에 대한 예를 갖춘 전통이 있다라고 두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또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의 시작과 변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현충일이 언제 처음 시작됐냐면은 이제 1956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1956년 4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현충일을 제정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령을 합동 추모한다.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이라는 이제 기사인데 1956년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6월 6일을 공휴일로 하여서 현충의 날로 제정하겠다. 국토수호에 바친 고인들의 거룩한 영혼을 추모키로 결정하였다고 한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9년 뒤죠. 9년 뒤에 이제 1965년 3월 31일에 이거 동아일보 기사인데 현충일과는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현충일날 주로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인데 이 동작동의 현충원이 그 이전에는 이제 동작동 국군묘지였습니다. 국군만 이제 묻혀 있는 그런 묘지였는데 이 1965년 3월 31일에 이제 동작동 국군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키는 국립묘지령이 30일째로 공포되었다. 그래서 전몰 장병 외에도 군속으로 순직한 자, 뭐 이제 경찰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들도 이 묘지에 안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념일로서 현충일은 1956년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제정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영등포라고 불렀어요. 이제 영등포 국군묘지에 전몰자를 추모하는 날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행사 그 기념일의 이제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당시 보도에도 그렇고 국무회 기록을 보아도 왜 6월 6일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5년에 이 국군묘지가 국립묘지, 오늘날 동작동 현충원으로 격상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충일처럼 전몰자 외에도 순직 공무원과 순국선열, 예를 들어서 이제 독립유공자들이 있죠. 그리고 예국지사 등을 추모하는 행사로 확대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6일이 왜 현충일일까라고 하는 궁금증들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궁금증을 표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근 40년 동안. 그러다가 1994년 10월 30일 한겨레에 이제 칼럼, 독자 칼럼 비슷하게 이제 올라온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전 독립기념관장 그 당시에는 평론가셨습니다. 이제 김삼웅 씨가 이제 칼럼에서 국경일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제 열거한 이제 칼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제 현충일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제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셋째는 현충일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6월 6일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6.25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절기상으로 망종의 날이기에라는 것이 비공식적인 이유일 뿐이다. 점점점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삼웅 씨의 칼럼을 통해서 뭐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절기상 망종의 날이었기 때문에 6월 6일로 현충일을 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비공식적인 썰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이제 2년 주기로 이제 1996년과 1998년에 각각 동아일보와 한겨레에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이제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서 투고를 한 글들이 있는데 1996년 6월 6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현충일 참뜻 되새기자를 봤을 때 이 6월 6일 현충일은 이제 24절기 중 제일 좋은 날이라고 하는 망종일 6일을 택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98년도에 있는 이제 칼럼은 보훈의 달을 통일 기원의 달로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여기서는 이제 6월 6일 현충일은 청명에는 사초, 한식에는 성묘에 이어서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에 맞춘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과 98년도 현충일을 즈음해서 국가보훈처 직원 피셜로 현충일의 유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칼럼을 종합해보면 결론이 뭐다? 24절기 중 제일 좋은 날인 망종일을 택했다. 망종에는 본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998년 이후에 국가기관이나 언론사 모두 이 두 칼럼에 근거를 하거나 이 두 칼럼에다가 살을 더 붙여서 이 현충일의 유래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뉴스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 지난 뉴스들을. 그래서 이제 2000년 이후에 검색을 해보면 현충일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종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충일의 유래에 대해서 옛부터 망종의 제사 지내는 풍습에서 유래했다. 이거는 이제 96년도, 98년도 이제 보훈처 직원들이 투고한 글에서 글과 이제 유사하고요. 두 번째는 고려 현종 5년에 전사자에 대한 장례를 망종 6월 6일에 맞추어 지냈다. 그리고 플러스 이어서 조선시대에 전사자를 6월 6일에 묻고 장사 지냈다는 등의 이제 유래들이 점점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설들이 과연 얼마나 사료적 근거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현충일의 유래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망종에는 이제 청명과 한식처럼 제사를 지냈다라는 풍습이 정말 있었나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부터 이 절기상 망종이라는 시기는 보리배기, 모내기에 알맞은 때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망종을 전후해서는 농촌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보리를 빨리 베야지 모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리배기와 모내기가 겹치는 시기였고 이때가 1년 농사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인용문을 보면은 세종실록의 기록인데 인력이 넉넉하지 못하여 모두 일찍 심지 못하더라도 이때 망종까지만 곡식을 심기만 하면 가을에 성숙하게 자랄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제 농사의 성패를 지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 망종이라고 이제 그때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이라던가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망종의 세시 풍속을 살펴봤을 때 날씨로 1년 농사 점치기. 그날 이제 망종인데 마침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럼 그날 그의 농사는 망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친다거나 이제 보리를 벤다고 했으니까 첫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그 보리로 만든 음식을 먹고 1년 건강 챙기자. 이런 풍습이 있다 등의 이런 풍습이 있었지 그 두 사전 모두 이때 특별히 제사를 지냈다라는 소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망둥에는 왜 제사를 지냈냐는 이 소문이 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망둥이란 시기 지금 절기상으로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6월 6일 현충일에 다가오잖아요. 날씨가 요즘도 벌써부터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도 내리긴 했지만 이 시기에 비가 잘 내리지가 않습니다. 이 망둥을 전후해서 파종을 마쳐야 가을에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데 비가 이때 중요한 건 가장 비가 중요한데 이 시기적으로 가뭄이 잦았던 만큼 이 망둥 전후로 중앙과 지방에서 기후제를 지냈던 기록들이 여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둥을 전후해서 지냈던 그 기후제 때문에 망둥에는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이 와전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630년에 나주 목사로 이제 가 있던 장유란 관리가 기후제 때 지내 이제 제문을 썼는데 이게 위의 사료입니다. 이제 장유 남해사 기후문이라는 건데 이 기록을 봤을 때도 만약 앞으로 열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채 망둥을 넘기게 된다면, 그러니까 망둥 때까지 비가 안 오면은 신령님이 아무리 단비를 그 뒤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속에도 망둥 전후로 진행 기후제 사례들이 더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시기가 4월 말부터 이제 5월 초 중순 사이에 기후제를 지냈다는 기사들이 있고 특별히 망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시기에 기후제를 많이 지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둥이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망둥 전후로 이제 비가 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지 뭐 이제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이야기에 좀 더 가깝지 않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또 유명한 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심지어 나무위키에서도 거란과 고려 전쟁을 소개할 때라던가 이제 현충일을 소개할 때, 망둥을 소개할 때 이 기사가 꼭 들어갑니다. 고려 현종 5년에 전사자에 대한 장례를 망둥 6월 6일에 맞추어 지냈다. 2000년대 이후에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한 근거로서 가장 널리 퍼진 설이 바로 이 고려 현종 5년 때 이 일화인데 이 고려사 현종 5년 6월 6일자 기사를 가지고 현충일의 유래, 그러니까 6월 6일에 고려시대 6월 6일에 병사들을 시신을 모아가지고 집에 보내고 장사 지내게 해줬다. 그래서 6월 6일이 딱 맞다. 그래서 현충일도 6월 6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인용문 사료에도 빨간 표시를 했듯이 6월 6일 가로치고 가로 닫고입니다. 해당 기사 날짜는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라는 점. 그래서 해당 일자를 고려 현종 5년 6월 6일 음력인 날짜를 양력으로 변환한다면 7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만들어진 기념일들을 봤을 때 조선시대 때 인물을 추앙하거나 뭐 기념하는 기념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기념일들 보면 충무공 탄신일 대표적으로 그리고 스승의 날, 세종 탄신일인데 이 제정 선례를 따르자면은 이 제정 선례대로 하자라고 했을 때 만약 이 고려 현종 때 기사가 유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현충일은 7월에 제정돼야지 설득력이 있는 근거 자료가 됐을 텐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6월 6일이 음력인지도 양력인지도 구분을 못한 채 6월 6일에는 숫자만 같다는 이유로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현충일 제정 당시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고려 현종 때 유래에는 애초에 논의조차 안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전사자를 6월 6일에 묻고 장사 지냈다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이 설은 아까 그 두 번째 설에서 연장된 겁니다. 고려시대 때 이런 풍습이 있으니까 조선시대 때도 이런 풍습이 이어진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풍습이 없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물론 전자를 인정하는 가정 하에서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봤을 때 조선시대에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전사자를 묻고 제사를 지냈다는 근거 역시도 희박합니다. 특별히 굳이 예를 찾자면은 조선시대 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자 가운데서 만약 제사를 받지 못하는 원혼을 가리켜서 무사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칼에 맞아 죽은 자, 이제 자연재해로 죽은 자, 도적을 만나서 죽은 자, 얼곡 굶주려 죽은 자,
전투에 죽은 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 제사가 뭐다라고 하면은 여제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 뭐 전염병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소개를 했을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이 여제라는 제사가 억울한 원혼들을 이제 그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제라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 역시도 절기상으로는 청명을 포함해서 이제 7월 15일, 11월 1일에 중앙과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위사료에서를 보면은 위사료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 선조 26년 1월 30일자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조가 말한 겁니다. 선조의 워딩인데 선조가 이제 우리나라의 사망자와 적의 시신을 모두 거두어서 묻고 뼈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옛날의 여제의 예에 따라서 한 곳에 단을 쌓아 전쟁으로 죽은 자를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사료에서 보면은 조선 측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시신까지 거두어 묻고 단을 쌓아가지고 여제를 지내도록 한 점은 조선시대 때 전몰자, 특히 신분이 낮은 이 전몰자, 전사자들을 대한 제사는 국가를 지켜줬다는 그런 보훈이라던가 이제 추모라기보다는 억울한 원혼을 달래줌으로써 혹시 모를 재앙을 예비한다는 위령제에 가까운 성격을 지녔다라고 보는 것이 그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료 검토를 쭉 해봤는데 결론을 말하자면은 이 망종과 고려 조선 시대의 전사자에 대한 추모 행사는 이제 형충일이 6월 6일로 정해진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검토만 해도 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생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공신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전공자라던가 국가기념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이 현충일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현충일에 맞추어 있지도 않은 전통을 창조하고 있다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 간략하게 소개한 거였는데 제이모 교수라고 이제 한국사를 전공하신 이제 제이모 교수님이 방송에서 현충일의 유래에 대해서 소개를 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보더라도 망종이 날이 좋다. 고르스 때부터 전사자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제사 지낼 풍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결국 망종에는 이런 풍습이 없었는데 현충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망종이 없는 풍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좀 신기한 케이스긴 한데 여기서 저는 더 주목해야 될 지점이 뭐였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경향이 국가와 민족을 보다 강조했던 근대화 시기가 아니라 소위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21세기에 접어들었던 시점이죠. 1996년, 98년,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사실 발표를 듣고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에 잘 지적했던 것처럼 원래 있지도 않은 전통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게 이제 현충일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또 패널들이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질문을 던지던가 아니면 이슈를 던져서 얘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말할 게 있는데, 그 사료 검증 문제 관련해서 6월 6일 현충일에 그 가장 원류로 그 고려 현종 때 그 6월 6일 기사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지금 화면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네,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대로 그 1014년 고려 현종 5년 6월 6일 음력 경신일에 이 교서를 내렸습니다. 현종이 이제 직접 이제 교서를 내렸는데 뭐 시신을 거두고 뭐 해골 상자 담아서 집에 보내주고 뭐 갑자기 이제 밖에서 객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위해서 뭐 장사 지내고 뭐 이렇게 용모 특징 같은 거를 잘 기록해라 라고 했고, 이제 이 뒤에가 중요한데 이를 영원히 법식으로 삼으라 해서 이위 영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6월 6일 날 이런 기념일 행사가 과연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을까라고 궁금증이 들어서 그 현종 때 기사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 현종 제위기가 22년인데 22년 가운데 이 관련 기사가 나온 거는 이 현종 5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를 영원히 법시로 삼으라는 거는 6월 6일 날 제사를 지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좀 잘 기록하고 잘 보호해라라는 어떤 그런 그 법령을 제정한 날이 6월 6일이었을 뿐이고 이거를 정기적인 어떤 제사를 지내는 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6월 6일이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충일이 위령제잖아요. 죽은 그 전사자들, 특히 이제 군 병졸들의 어떤 그 전사를 기리기 위한 위령제의 성격이 강한데, 사료를 정말 잘못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위령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가장 오래전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이 현종 5년 때 6월 6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흥왕 34년 570년 10월 20일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때 했던 행사 그 기록이 뭐냐면 겨울 10월 20일 전사한 사절들을 위해서 그 왕경 바깥의 사찰에서 팔관여를 개최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충일 같은 그런 성격의 그 위령제를 이때 처음으로 제대로 정식적으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현충일은 사실 6월 6일이 아니라 10월 20일이 되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6월 6일은 그 발표자께서 말씀했듯이 굉장히 근거 없는 전통일 뿐만 아니라 그 원류가 되는 사료조차도 잘못 인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진흥왕의 때도 이런 일이 있던 줄은 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찾아만 이런 이야기들 정말 아주 그냥 이게 우리 그냥 가볍게 보는 신문 기사에서 가볍게 짤막짤막하게 나가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학위를 따신 그렇죠. 박사님도 방송 나가가지고 여기 보훈처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렇죠. 거 잠깐 그것만 보고 이야기도 해주고 이야기 하시고 사실 그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이긴 하지만 망종이 음력이기 때문에 그날이 망종일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망종은 이제 양력으로 이제 24일절기는 거의 이제 양력 날짜로 보면은 양력으로는 거의 날짜가 똑같대요. 그래서 4월 5일 한식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절기상으로 이제 7월에 해당하는 절기여야 되겠죠. 이제 그때 6월 6일이니까. 그래서 음력, 양력도 구분 안 된 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였죠. 예. 그리고 아까 현종대 기사를 보니까 이게 전사자가 아니라 맞아요. 방북은 중에서 네. 이제 길에서 죽은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신원이 네.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 좀 수습해라라는 그런 의미라 현충일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목적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 망종을 전 또 이제 또 검색 조선사니까 해보니까 망종의 기우제 얘기가 나오는 게 보니까 망종 관련해서 다 그 얘기더라고요. 망종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망종 전까지는 쌀을 먹고 망종 이후에는 보리를 먹어라. 요런 얘기가 거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망종 때 가무냐 안 가무냐 그리고 망종 때 쌀을 그러니까 파종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 한 해 농사가 다 결정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망종이라는 그 한자도 보니까 아마 종자가 씨 뿌릴 종자였던 것 같던데 네. 그래도 농사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현충일이랑은 일단 사료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근거가 없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그때 당시 평론가고 이제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퇴임하신 김사문 선생이 문제 제기를 처음 했는데 그때 문제 제기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우리 순국선열의 날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굳이 이제 순국선열에 이제 전사자도 다 들어간다 그 범주 안에. 근데 왜 우리 순국선열의 날이 멀쩡히 있는데 그걸 납두고 아무런 근거 없는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해가지고 기리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김선봉 선생이 이제 주로 독립운동이라든가 그런 데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어가지고 그 칼럼의 그 전체 분위기 자체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일들을 뭐 재정립하자,
라는 의미의 좀 칼럼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그 점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충국전의 날이 있는데 현충일이라는 날을 두 개를 병립을 시켰느냐라는 것도 한번 이제 같이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경일에 대한 전체적인 좀 재검토 내지는 재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경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의 그 상징성이나 그 역사성을 잘 드러내는 중요한 그런 거잖아요. 법정에도 기록돼 있을 만큼. 근데 이제 이걸 6월 6일 현충일 이야기 듣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개천절이 10월 3일인데 사실 그 개천절이 열렸던 그러니까 개국했던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기에 대종교에서 자기들이 이제 경전에 10월 3일이라 써놓고 이때가 열렸다라고 주장하니까 사실 별다른 근거 없이 10월 3일이 개천절로 그냥 이렇게 규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보면 국경일을 따져보면 좀 별다른 역사적 근거 없이 그냥 근대기에 형성됐거나 사람들 사이에 그냥 유포된 잘못된 지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국경일의 어떤 특정한 날에 정해지는 그 근거가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유래 좀 찾아보려고 뉴스 뒤져보고 있는데 뭐 완전 딴 얘기지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이제 제정을 해놓고 참석을 안 했대요. 안 한 이유는 그래가지고 뭔가요? 안 한 이유 안 나와 있어요. 뭐 그 당시 노안이- 상황에서는 아마 안 나오겠죠?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해도.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비판 기사가 있네요. 6월 8일에. 1956년 5월 8일 6월 8일에. 신기하네. 그때 국무회의에서 결정했었으면 그 국무위원들끼리 뭔가 근거가 있게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뭐 이때로 정하자 하면 왜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그걸 검증하지도 않았다는 게 좀 약간 의외이긴 하네요.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그 관보를 보니까 그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이걸 정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랑 국방부 장관이었던 손원일 이렇게 두 명에서 정한 걸로 이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대통령령 내릴 때. 예. 손원일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닌가? 어디서 많이 그쵸. 들어본 사람인데. 손원일 제독 아니야? 제독 그- 그치? 네, 제독. 바다 해군. 이분이 5월 5일생이시네. 그래서 6월 6일로 한 건 아니겠지, 설마? 아마 우리나라 해군 창설했던 초창기 멤버로 알고 그치, 있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오히려 정말 깔끔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이 유래를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결국 처음 시작은 이제 군인들 특히 6.25 전사자들에 대한 추모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6월 25일 6월 정하자라는 얘기는 나왔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그 이전에는 원래 4월에 그 제사를 지냈대요. 추모제를 군무장병에 대해서. 근데 이때에 6월로 정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없는 거죠. 6월로 정한 이유도 불분명하고 6월 중에서 왜 6일로 했느냐도 불분명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 다 담백하게 생각하자면은 6.25가 했으니까 6월 했겠지. 라고 하면은 좀 편하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적당한 날을 골라서. 네. 6월 그런데- 말이면 덥고 6월 초 정도 돼야 좀 선선해지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굳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왜 6월 6일로 했느냐에 대해서 이러지 않았을까? 저러지 않았을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계속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날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네. 역사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체성이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일이 뭐 수많은 날 중에 하필 왜 이 날이냐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이야기를 덧붙여 나간다는 건 정말 좀 부끄러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너무 막무가내로 지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까 얘기한 그 스승의 날조차도 하다못해 그렇죠. 세종대왕 생일이라는 세종대왕. 근거가 의미가 있잖아요. 뭐 네. 납득하기 뭐 아니다, 스승이다라는 네. 우리 국민의 스승이니까 뭐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한글도 만들어 주시고. 어쨌든 네. 개떡 같아도 근거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것조차 없는 거는
그것조차 불분명한 거는 좀 이상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정해진 날짜들이 대체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 수평님이 어린이날 뭐 준비한다고 했었잖아요. 5월 5일. 아, 예.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잘 모르는데, 일본도 어린이날 5월 5일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5월 5일쯤에 어린이날을 방정환 선생이 정했다고 했는데 방정환 선생은 일본 걸 따온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니까 이제 맞을걸요, 실제로? 예. 방정환이 했던 거는 5월 1일이랑 5월 1일이었는데 그걸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5월 5일로 바꾼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왜 바뀌었죠? 5월 1일을 몰라요. 하다가? 몰라요. 뭐 이유가 뭐 없어요, 몰라요. 따로? 저 더 안 찾아봤는데 일단 5월 왠지 1일은 그게 특별히 이유가 겹쳐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5월 노동절. 1일은 메이데이가 겹쳐. 예, 메이데이가. 노동절이 그래서 겹치니까. 이때를 좀 피해서 가자 해서 네. 그러면 근처에 있는 5월 5일이 적당하겠다. 근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는 게 딱 두 나라예요. 한국, 일본. 그럼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이나요? 뭐 6월에 있는 데도 있다 그러고 그거 다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네, 다 어디서 다르다. 봤는데 다 달라요. 예. 혹시 숫자를 겹치는 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음, 기억하기도 5월 6일. 편하고. 되게 예리한 지적일 수 있겠네요. 6월 달은 6.25가 있었는데 6월 달 중에 가장 기억하기 쉬우니까 6.6으로 하자. 그런 거 그럴 수도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가장 처음에 제가 국가기록원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소개를 했을 때 1956년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에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라고 소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이버 지도에서 네이버에서 1956년도 달력을 봤는데 6월 5일이 망종이에요. 그때는. 그래? 뭐야 이거 또. 망종 다음 날에 6월 6일이었죠. 그러면 정보를 잘못 제공한 그것도 거네요? 틀린 거예요. 저기는 공식적인 정보인데? 국가기록원은 그것도 틀린 뭘? 거예요. 날짜도 틀리고. 너무 심했다 그거는. 뭐 그럼 공개적인 자료인데. 거기도 이제 맞추다 저희 같은 보니 대학원생들 용역 줘가지고 그러니까 정리한 망종이라는 걸 적당히 맞추다 보니 그랬지 않을까라고 대충 그냥 넘어갔나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6월 5일에서 6월 7일 사이가 망종이니까 적당히 그냥 6월 6일 적당히 사이다.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근데 있겠네.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건 잘못된 정보라는 그렇죠. 거죠. 잘못된 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문제가 있군요, 이거 진짜. 예. 얼른 지금 그 국가기록원이랑 두 군데 한번 국가보훈처에 그 뭐죠? 오류 뭐 신고하는 거기다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그냥 재미로 지금 대만 건국기념일 찾아봤거든요. 거기도 10월 10일이에요. 관련이 있나? 장제스랑? 이게 쌍십절. 그냥 쌍십절 나온 거 그냥? 쌍십절인데 이때가 그 손문이 그 신해혁명 일으킨 달이 이제 쌍십 물론 손문이 그러니까 일으킨 건 그래서. 아니지만 손문은 10월 10일에는 하와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무창공기가 일어난 게 10월 10일에 일어난 무창공기. 날이 10월 10일인데 그럼 의미가 있네. 그래도 나름 의미가 그거는. 있네요. 그 의미가 자기들 있네. 무창공기가 국가 중요하니까. 정체성이니까. 그렇죠. 자기들 나라 탄생 그거 연결되니까. 그건 66은 좀 약간 이상한데요. 그렇게 따지면. 현충일에 6월 6일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못 찾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가지고 오는 거겠죠. 뭔가 큰 사건이 있었다면 그걸 근거로 들겠지만. 6월에 공휴일이 없어서 6월로 그냥 정한 거 아니야? 그 관보에서도 보니까 그냥 거기 내용은 그거야. 4월 5일 식목일 다음 공휴일은 6월 5일 현충 기념일로 제정한다. 끝.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정권 수립 기념일이 구구절이에요. 구구절. 맞아. 짱구. 근데 그거는 그 국가가 수립된 날을 자기들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게 기념일이 된 거 그렇긴 아닌가요? 한데 그쵸. 뭔가 이거 짱으로 묶는 게 좀 외우기가 쉬우니까. 기억하기도 쉽고 뭔가 상서롭다고
부족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공휴일 얘기하니까 휴일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이 기사를 찾으면서 찾다가 본 기사가 뭐였냐면 이것도 한 60년대 기사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순국 천일의 날을 진짜 법정 기념일로 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 사설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사설의 이유가 뭐냐? 휴일이 너무 많아진다. 지금 나라가 백척간도 위기, 일할 시간도 모자란 이 시기에 휴일이 생기면 휴일이 너무 어떻게 되느냐? 휴일이 많아진다. 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주 그렇게 하니까 5일, 우리나라도 정말 팍팍하네요. 외국은 주 거의 5일 뭐 그때는 똑같은 거죠. 4분의 1, 3분의 1이 뭐 휴가인 나라도 있고 이러는데. 딱 시기가 60년대 그 시기였어요, 보니까. 아, 결국 뭘까? 국경일의 전통도 결국 그 현대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그 전통을 계속 쫓아가네요. 지금 이제 정부 수립일이 이제 거의 70년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만들었던 국경일 같은 것도 그냥 역사성을 갖고 계속 이유를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우리가 그걸 갖다 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정한 걸로 자체로도 그렇죠. 의미가 있을 맞아. 텐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그렇죠. 있는데. 근데 그걸 어. 괜히 재생산해가지고 잘못된 맞아, 정보를 맞아. 유포하는 걸 그게 잘못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교수라는 직함이면 뭐 간단하게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 흘러들어가는 잘못된 정보들을 또 다시 유포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더 가장 큰 문제는 계속 결론에도 계속 얘기한 거지만 현충일 덕분에 망족이란 정말 우리가 전해를 내렸던 세시 풍속이 왜곡이 되고 있다 이거죠. 농사 짓기도 바쁜 시기였는데 농사 지낼 때 제사 지내고 있었다. 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망종의 의미가 바뀌어서 소개가 되고 있다 이거죠. 아, 근데 기우제는 실제로 좀 지낸 것 같긴 하던데. 네, 기우제는 지냈는데 예, 예. 여기 의미는 날이 아, 그쵸, 좋아가지고 이거, 제사를 지낸다. 어. 뭐 날이 좋아서 제사를 지낸다. 뭐 전사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미가 그러네요. 바뀌어. 어떻게 의미가 달라졌네요, 완전히. 네. 의미가 더 씌워지는 거는. 그렇네. 아, 근데 진짜 그냥 숫자 두 개가 겹쳐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무속의 약간 그런 네. 느낌 아닐까? 처음에 망중을 염두에 두고 이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날짜를 정했고 그 다음에 의미가 덧붙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동양에서 뭔가 좀 숫자를 겹치는 게 주역. 뭔가 신성시 그렇죠. 지역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전에 그거 있잖아. 명절 중에서 명절. 중양절이라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양기가 이제 겹치는 날이라고 해서 그게 9월 9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렇게 모르겠다. 좀 축제를 겹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제 내피셜입니다. 그 저기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 보면은 전두환한테 왜 12.12에 일으켰습니까? 라고 하니까 본인은 원래 숫자를 겹치는 거를 좋아해요. 맞아. 어, 그 진짜 나와요, 드라마에서? 네. 그런 대사는 드라마에 확실히 나오는데 이게 실제 와우. 재판에서 증언을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 오, 근데 왠지 왠지 근데 전두환이라면 그런 말 했을 것 같아. 중요한 일 쿠데타 일으키려면 길이를 어쨌든 자기들도 정해야 길이를 되니까. 길이를 찾아야지. 뭐 점술과 했든 자기의 어. 미신이든 간에 진짜 나- 길이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쌍 12절. 6월 6일에 곱하기 2구나 그러니까 와우. 둘 다. 쌍 12절. 그러면 탕절. 그 그건 다른 중국에서 날이지. 무창봉기 일으킨 것도 그날이 좀 아. 길이지 않아서 그때 봉기로 그럴 수도 정한 게 있겠다. 아닐까. 근데 그럴 수도 그거는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럴 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이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정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았구나. 약간 우리 이날 정해서 이날 봉기하자 이게 아니고 그때 갑자기 이제 터져난 그런 사건 때문에. 원래 무창에 있던 그 호북 수비군 뭐 이 명칭은 잘 모르는데 그 군대가 성도에서 일어난 다른 반란을 막으러 갔어요. 빠져나가니까. 거기가 빈집이 되니까 이제 이때다. 거기가 흘러갔구나. 일어난 거예요. 빈집털이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뭔가 길이를 봐서 했다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근데 아까 전두환 씨 얘기한 거는 기사에 나와 있어요. 1996년 어. 아, 3월 진짜 10일 화요일 실화인가? 기사인데 실제로 했대? 근데 이것도 와우. 몰라. 96년이라서. 12, 그러니까 2차 공판에서 이제 전두환 씨가 한 그 공판 내용을 공판 소개를 기록, 했어요. 그래서. 공판 기록. 네, 공판 기록을 이제 날짜를 정할 때 같은 숫자가 겹치게 하는 버릇이 있다면서 월남전에서도 작전 일자를 5월 5일, 4월 4일로 정했고 심지어 대통령 취임일도 3월 3일로 정한 바 있다라고 해서 와. 방청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방청객 나는 웃음을 자아냈다.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 저 그게 이거 들어보니까 6월 재밌네, 6일로 정한 이거. 것도 이승만이랑 그냥 6월 6일로 합시다. 이거네. 네, 딱 그거 같아요. 아, 예. 손대도 2명만 딱- 있었으니까 그래. 적당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66 국경일 없는데 이때 어떨까요? 66 좋습니다 하고 딱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우리가 이 역사학 공부를 할 때 모든 너무 거에 진지하게 이유가 해. 있다고 그래. 생각하는 맞아, 것도 맞아. 좀 그래, 예, 그래. 이게 문제인 것 즉흥적이고 우연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진지하고 정말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파고 드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음. 지금.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제 약간 노고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헛발질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거기서 지적할 수 있는 거는 그 헛발질 같은 그 일에 대해서 이유를 계속해서 지금도 쌓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 특별히 근거 없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될 일인데 굳이 그렇지. 망종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갖다 붙이는 거는 계속 왜곡된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현대의 필요에 의해서 음, 뭔가 전통 시대의 그쵸. 그런 것들이 왜곡되는 맞아요, 음. 맞아요. 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할까요? 아니면 뭐 더 하실 말씀이 그 있으신가요? 기사들을 쭉 보니까 그 당시 네. 기사를 보니까 6월 6일은 아닌데 음. 육해 공군이 합동으로 그 여기 기사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은 네. 그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을 받은 이후에도 항상 그렇게 육해 공군이 합동으로 현충 행사를 하긴 했었대요. 근데 그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있었던 건데 이때 처음으로 정한 거래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날에 언제 모여서 했는지 찾아보고 있었었는데 아직 그건 못 찾았어요. 하여튼 아까 스표님이 합동으로 뭐 모여서 4월? 뭔가 하긴 했었대요. 예. 근데 그게 4월 6월 이제 6일이라는 거죠. 네. 거의 육군 중심으로 이제 아, 싸우라고 하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각자 하다가 좀 같이 하다가 그다음 날짜를 확실히 정해서 우리 같이 하자라는 그 논의가 나와서 6월 6일로 이제 현충일을 정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게 유지가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어쨌든 다 각각 분리돼 있으니까 희생자들 그 기리는 날들이 차라리 국군의 날 때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좀 다르나요? 아까 순국선열의 날도 그랬는데 이게 이 비슷한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충일, 순국선열의 날, 네. 국군의 날이 뭔가 애매하게 겹쳐 있잖아요. 이게 다. 국가 법령에 봤을 때 순국선의 날의 법정 기념일이 공식적으로 된 거는 어쨌든 현충일보다는 뒤에요. 그전에는 원래 거의 임정 요인들 중심으로 이제 하다가 아까도 나왔듯이 60년대에도 하려다가 휴일이 많아진다라고 싫어한다 이랬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법정 기념일 휴일은 아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봤을 때 이 순국선의 날의 그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순국선열을 이제 추모하는 날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6월 6일도 똑같아요. 6월 6일에도 순국선열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순국선열이 두 번 들어가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중복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드는 건 왜 공휴일은 현충일로 정해졌을까? 라는 게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그러네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도 중에서 왜 하필 현충일이 쉬는 날이 됐다라는 거는 거기에 더 그러네요. 무게를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다른 날에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그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할 수도 할 수도 있었고, 있고 국군의 날도 할 수 그렇죠. 있었고 국군의 날을 네. 법정 공휴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 게 좀 국군의 날 피지 않았나요? 예전에? 옛날에 맞아 쉬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하셨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개천절이어가지고. 아, 그치. 그 아, 그런 데가 징검다리 좋은데. 휴일. 아, 그럴 때가 제일 어. 좋은데 공식적으로. 아마 그러게, 왜- 현충일이 공휴일이 된 거는 걔 뇌피셜이만 군사 정권 하에였으니까 뭔가 군부의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아, 이거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 공휴일이 됐다가 음. 법정 공휴일이 아니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국군의 날 같은 경우 그렇고. 음. 왜 국군의 날이 먼저 배제가 됐나 뭐 이런 그런 이유도 걸로 다르게 생각해 볼 있겠네요. 수도 있는 거죠. 좀 약간 흥미로운 그 질문들이 되게 많네요. 국경일 하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해지거나 배제되기도 할 거고. 뭐 아마 6월에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현충일을 그럴 쉬는 날로 수도 놔뒀을 가능성이 좀 근데 높을 것 진짜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그 공휴일 정할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고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월요일 날 그 쉬는 이제 공휴일이 지금 생겼잖아요, 최근에.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할 때 국민 정서나 자기들의 인기 요소들을 생각했었을 때 언제 쉬는 게 국가 국민들이 제일 좋아할까? 그런 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실제. 그치. 그래서, 그거 예, 고민하죠. 현실적인 그래서, 문제긴 하니까. 예,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법정 공휴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해질 이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그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3년밖에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현충일은 어쨌든 아주 명확하게 그때 희생된 전몰자들 추도하고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이때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당연했을 것 같고 실제로 이때도 보면은 공휴일이니까 놀자가 아니고 처음 제정한 날에는 그 이때 음주 이런 거를 자제하라고 오.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었대요. 오, 약간 그 우리 뭐야 정말 추모하라는 한식 이런 의미구나. 것처럼 그래서 다들 술도 못 그 먹게 하고 좀 길이다. 그걸 딱 뭐 행정령으로 오. 공포한 건 아닌데 뉴스나 이런 거에서 음주 가무라든가 아니면 좀 이동이라든가 자제해달라 이런 걸 이렇게. 자제하고 그리고 뭐 좀 추도하는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갖자. 그런 재밌네요. 기사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그때 사실 사회 분위기 재밌네, 3년밖에 안 되게. 지났 3년밖에 안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되게 6.25 끝나고.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희생된 가족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비판 기사도 보면은 다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날이고 가족들을 잃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중요한 날에 왜 대통령은 직접 안 나왔냐? 거의 아까 그런 그 기사에서 정해놓고 왜 그런 안 내용이 많아요. 나왔냐? 네, 보니까 뭐 그런 얘긴들이네요. 보니까 좀 궁금하긴 하다 이거는. 이거 현충일 이야기 하나가 되게 파생되는 이야기가 되게 많네요. 근데 그 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6.25, 그러니까 6월 25일에 국기 달아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안 달아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국경일에는 아마 국기를 이렇게 그 위에 꼭대기에 세우지 말고 좀 내려가지고 그 이렇게 하나. 조기 예, 예, 개항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제가 얼핏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 6.25 날은 너무나 비극적인 날이라서 국기를 개항을 안 한다라고 배웠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 아예 국기를 비워둬야 된다. 확실진 않은데, 그게 조기 개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는지, 아예 길을 달면 안 된다는 얘기였는지, 그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6월 6일에는 확실히 조기를 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연관이 돼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6.25 때. 네, 뭐 그거는 설령 6월 25일에 국기를 달면 안 된다라고 저희 선생님, 어떤 선생님인지 기억 안 나지만 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색을 해본 바로는 그냥 선생님 개인 견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6월 25일에는 따로 국기 개항을 하진 않네요, 보통은. 그거를 다 6월 6일로 모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기 개항을 하는 그 의례를. 좀 궁금하긴 하다. 어쨌든 기사에 보면은 군인들만 하던 추모 행사를
전 국민이 확대해서 다 같이 하자가 공휴일을 만든 취지로 계속 설명이 되긴 하네요. 군인들만 하던 거를 전 국민이 다 같이 하자. 그래서 다 같이 진짜 그 공유를 만들자. 네. 라고 우리 저기 이 박사가 이제 담화를 발표를 했네요. 자기는 왜 안 와? 그래 놓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인간이네. 그래서 비판 기사가 되게 시니컬하게 꼬아서 비판을 하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긴 건지 혹은 손님이 찾아왔는지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하여튼 뭐. 그리고 원래 메모리얼 데이에 쉬는 거는 사실 근대 국가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신기하긴 하네요. 신기하긴 하네. 참고로 메모리얼 데이가 생겼다고 이때 미군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이랬어요. 드디어 이제 한국에도 메모리얼 데이가 생겼구나. 드디어 너네도 문명국이 되었구나. 그렇지. 너네도 제사를 지내는구나, 국가에 대해서. 그런 특전이 왔다. 뭐 이런 기사도 있네요.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많네. 미국 식민지라니까 우리. 잠깐 지금 바이든 와 있을 텐데. 예, 맞았어요. 거기 삼성 가 있잖아요. 오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대충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줄 오늘 평 뭐- 해야 되나요? 네. 한 줄 평. 그래요. 한 줄 평. 네. 한 줄 평으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죠. 저 대신에. 한 줄 평.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한 결과 제가 느끼는 한 줄 평은 이거였습니다. 뭐 좀 구닥다리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불현듯 제가 어느 날 한문 시험을 보다가 떠올랐던 구절이 있는데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공자가 자기 제자에게 암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로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게 정말 받는 거다. 아는 것이다. 현충일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붙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딱 이 말이 또 올랐습니다. 예.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예,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해라. 깊은 울림이 있는 한 줄 평. 요새 뭐 아주 아니, 수평님이 멘트가 이거 장난 학원 아닌데? 다니나? 갑자기 공자 얘기 나오고 깜짝 놀라. 대단하다. 이거를 진짜. 썸네일 제목으로 써도 되겠는데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 현충일 모르면 난 모른다고 해라. 모른단다 하면서. 그렇지. 아주 뭐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점점. 네, 이렇게 좋습니다. 끝나면 되나요? 네, 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수평님이 재밌는 오늘 가져왔는데 뭐 하다 보니까 또 국가의 공휴일 지정 의미 이런 것도 한번 새겨보게 되고 상당히 흥미로웠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6월 6일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게 편집을 잘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오늘 역사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